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제풀이 들어갈 타이밍이죠. 열심히들 공부는 하고 오셨고요. 네. 자, 오늘 나눠준 내용에서 먼저 여기 앞에 차례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누어드렸던 프린트물 중에서 기출문제 분석했던 거 그 표부터 보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시험이 제일 먼저 1회 시험이 시행이 되었는데 2008 이렇게 해서 됐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2024 시험을 보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잘 보이시겠지만은 2013년도부터 약간 색깔을 제가 넣어놨어요. 맨 앞에 보시면은 이때부터가 기입형 형태로 해서 2점, 4점, 5점, 10점,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입, 서술, 논술형이 있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2.4점 문제로만 들어가 있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문제 형태가 되어 있고요. 2009년, 10년, 11년, 12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었었어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이런 특징이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론 수업하고 오셨겠지만은 이론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론 내용 중에서 각 과목별로 맨 처음에 순서에 해당이 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과목별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순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9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식사요법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개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영양관리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병인식이 있었죠. 병인식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경장, 정맥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급식 방법에 해당이 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품교환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들이 있게 돼요. 각 챕터별로.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시면은 오늘 들어갈 식사요법의 개요 1장에서는 봐보세요. 8년도에는 식품교환표가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연식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모두 식품교환표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계산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 2015년도에는 MCT 오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식품교환표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영양관리 과정 문제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 다음 2020년도에는 경장영양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관급식이라든지 정맥영양법이라든지 이게 영양교사들이 딱히 뭐 크게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었는데, 워낙 요즘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구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문제도 시험 문제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양사 시험에서도 없었었는데 이때부터 이 영양사 시험에서도 경관급식, 정맥영양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같이 봐 놓으시고요. 그 다음 2021년도에 식품교환표, 그 다음 2022년도에 식품교환표 문제와 같이 통합을 시켜서 간성운수 문제를 같이 냈어요. 통합시켜서 한 문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장 개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장으로 내려오셔서 소화기계 질환을 보시게 되면은 소화기계에서 변비, 역류성 식도염 쭉 있죠. 2017년도에도 역류성 식도염, 2019년도에 위하수증, 그 다음 만성위염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성위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은 위염 딱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맞아, 여기서는 급성위염이 있고 만성위염이 있어. 그 다음 만성위염 같은 경우에서도 위산분비가 과다하면서 발생되는 과산성 위염이 있고, 위산분비가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무산성 미축성 위염이 있는데, 생애주기별로 이쪽의 경우에는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해 라는 게 머릿속에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이제 할아버지에 있어서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 특징을 가지고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위험 문제.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소 관련된 문제랑 엮어서 있었고요. 그 다음 간, 담낭, 췌장 문제는 좀 드물었어요. 문제 나오는 빈도가. 그래서 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 문제로 해서 알코올성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로 인한 간성혼수 문제를 알코올 오르니틴회로 대사 문제하고 알코올성 간성혼수 환자하고 같이 섞어서 물어봤어요. 통합시켜서 물어봤고요.
2023년도에는 단독으로 지방간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4점짜리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또 다르게 별표를 해놓은 이유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대사되는 기전을 물어봤던 2점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 문제에.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관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알레르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요즘에 알레르기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보시면 2011년도, 12년도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그 다음에 12년도에 영양교사가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이 문제가 10점짜리 문제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생기전으로 해서 3단계 키워드를 해당해서 발생기전을 써봐라 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다음 순환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염식이 문제, 고혈압 문제, 지단백혈증, 고혈압, 그 다음 고콜레스테롤증, 2013년도에는 대쉬 다이어트, 그 다음에 2017년에 고콜레스테롤증, 고혈압, 2019년도에 협심증 문제, 2021년도에도 고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 문제에서 이제 고혈압 문제가 나왔었는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고혈압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서 관련되는 호르몬 문제랑 여기에서 대쉬 다이어트의 특징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 통합 문제로 물어봐요. 작년 기출 4점짜리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 당뇨 파트도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첫 번째 해 때 임신성 당뇨. 그래서 언제 처음 이거를 검사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 2009년도에 타입 2 제2형 당뇨. 2010에는 타입 1 1형 당뇨. 그 다음 2011 당뇨 환자들의 대사기전. 2012년도에는 GI-GL 지수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입 1. 에 해당이 되는 제1형 당뇨, MS라고 제가 칸이 없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이고요. 2013년도에도 대사증후군, 그 다음에 타입 2 제2형 문제, 그 다음 2016년도에도 GI-GL 구별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 타입 1, 타입 2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깊게 나왔던 문제였었어요. 문제가 문항 비중이 컸던 문제였었고요. 2019년도에는 판정 문제,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가 있었고요. 또 한동안 없었죠. 그래서 나올 때쯤 된 것 같아요. 다음 신장질환 보시면은 2009년도에 신장질환의 특징,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따로따로 있었고요. 2012년도에 만성신부전, 2013년도에 신성고리양증,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되면서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 기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투석 문제, 복막투석에서 혈액투석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식단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 다음 급성 사구체 신염 문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뇨와 관련된 호르몬 문제. 그러니까 호르몬 문제가 특히 고혈압하고 신장 쪽에서 잘 나와요. 고혈압 신장 파트에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신장질환에 부종이 있다, 탈수가 있다 관련된 문제들로 해서 또 질문이 있었고요. 다음 비만 식사장애에서 2009년도에 판정 요요 현상, 그 다음에 신경성 식욕부진증 소화비만 문제도 있었고요. 2011년도에 초저열량식,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좀 길게 나왔던 20점짜리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금식시 대사기전, 그 다음에 금식을 했었을 때 기전, 또 그 각각의 비만에서의 대사기전,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위절제 수술을 했었을 때 어떻게 식사요법을 해야 되는지까지 쭉 연결시킨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 2017년도에 신경성 대식증 관련된 이제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써봐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빈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분결핍성 빈혈의 지표 문제, 그 다음에 철결핍 거대저하구성 빈혈, 2014년도에도 2011년도도 두 문제, 지표 문제가 있었고요. 13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거대저하구성 빈혈인데 엽산결핍이냐, 비타민 B12 결핍이냐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식사요법 문제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영양학 문제로 해서 지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빈혈 파트도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기타 질환으로 해서 보시면은 뭐 골다공증 문제, 통풍 문제, 그다음 페닐케톤 유레아 문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실제 문제에서 영양학 파트하고 영양학하고 식사요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간에 섞여서 나왔을 때
판정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물어버리는, 그러니까 통합 문제들. 이쪽에 관련되면서 이것까지 이렇게 통합을 같이 시켜요. 그래서 어느 과목을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꺼번에 같이 이제 엮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학 판정, 그러니까 같은 4점짜리 문제에 이 문제들이 동시에 섞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 형태가 많이 나온다라고 봐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총 6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6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실 건데, 먼저 이제 우리가 3, 4, 5월 달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3, 4월 달에 하셨을 때 기초를 다지셨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셨을 때 심화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심화 부분에서 하셨던 내용 중에서 반드시 오시기 전에 이 심화 때 제가 나누어 드렸던 프린트물하고 그때 봤었던 정리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기초 내용.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공부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6번에 걸쳐서 수업 들어갈 때마다 그 장에 관련된 챕터 부분의 이론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조금 형태를 바꿔서 3, 4월 뭐 기초, 그 다음에 5월 심화 이랬던 것처럼 수업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들어가니까 오늘 뭐 미리 이때는 문제풀이 시간은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받아 적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답을 받아 적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보고 있으면 손 털고 있는 모습만 봐요. 이제 손가락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계속 손 털고 계시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습을 이때는 복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7, 8, 9 해당이 되는 우리 12주 동안에 바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예습을 하셔서 오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신다 안 하셔도 돼요. 이때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문장까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기왕이면은 문장을 쓰실 때 주어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정확한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고 마지막 서술어 부분까지 해서 마침표로 해서 간단하게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면은 끝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뭐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전이다까지 해서 쓰는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앞뒤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항상 시험 문제에서 2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가 있었을 때 2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키워드예요. 단어니까 단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단체급식 쪽 같은 경우에는 장점 쓰시오, 단점 쓰시오, 뭐 두 가지를 쓰시오. 그 다음에 또 영양학이라든지 식사요법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기전을 서술하시오,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서술하시오라고 했었을 때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신장질환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우리 혈압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호르몬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레닌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레닌이 항진됨으로 인해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바로 이제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 키워드가 들어간다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7, 8, 9월 달은 완벽한 문장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장에 해당이 되는, 이 질문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너무 그래서 막 조급하게, 뭐 다른 분들은 막 대답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본가? 바보예요. 이런 생각이 이제 잠깐 들기도 하시겠지만은 너무 거기에 자괴감 가질 필요는 없고, 외우는 거는 이제 이거 계속 공부하시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번 계속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한 주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업 시간을 좀 간격을 띄워놨었잖아요. 나머지 때 계속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너무 뭐 많은 것을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은 해당되는 키워드 정도라도 내가 반드시 써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써온다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 이 질문, 그래서
사실 질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여러분들 뭐 인터넷 이런 데서 기존 노트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알거든요. 근데 그거 사고 이랬던 것들에 답 적는 거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적는 건 의미가 없고 이거를 내 머릿속으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체계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본인의 내용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 7, 8, 9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출문제 항상, 기출문제 꼭, 제가 여기 심화 부분에서 드렸던 앞에 내용들 반드시 읽어보고 오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8주간 수업이었었을 때는 앞에서 그 내용을 풀고 이제 여기 기출하고 예상 문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그 부분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누어 드렸던 프린팅을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지금 앞뒤 페이지로 해서 1장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그때 제가 심화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직접 정리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빈칸으로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채워서 정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개요 파트에서는 영양관리 과정, 그 다음에 병인식, 영양 공급 방법, 식품교환법의 활용 4가지가 주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양관리 과정,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해당이 되고요. 이제 중간중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이거에 해당이 되는 답을 쓰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한글로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쓰셔야지 줄여서 NCP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문제의 모든 기준은 한글이에요. 한글이고 쓸 거면은 제대로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원문에 해당이 되는 풀 문장을 다 쓰셔야 돼요. 반드시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줄임말보다는 한글로 관련된 것들을 쭉 봐놓으세요.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 그래서 1단계 판정, 2단계 진단, 3단계 중재, 4단계 모니터링 평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단계 때 영양 진단을 할 때 영양 진단 문의 형태로 작성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PES. 자,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P가 problem, 문제, T가 원인, 에티올로지, S가 사인이나 심프텀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될 거고요. 다음 3단계 영양 중재가 있고요. 4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병인식의 종류에서는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이 있고요. 과거에 연식 문제,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또 맑은 유동식 문제도 종종 영양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자, 영양 투여 방법에서 우리가 장을 이용하는 경장법에 입으로 섭취하는 경구와 그 다음에 입 구강 섭취가 안 됐을 때 구강 식도 인후두에 문제가 있게 되면 경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밑줄 쳐놓은 것처럼 경관이 4주 이내면 코로 관을 삽입을 해요. 4주 이상이면 바깥에서 직접 관을 꼽아요. 조루술이라고 해요. 위장 조루술. 그리고 여기 밑줄 해놓은 것처럼 폐로에 흡인 위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가 돼서 폐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더 아래까지 내려와야 돼요. 12지장이나 공장까지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위로 이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관급식의 주입 방법에 작년에 영양사 시험에 이 지속적 주입 방법이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영양사 시험에. 그러니까 과거 영양사 시험에도 경장 정맥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쪽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볼루스 주입법이냐, 간헐적 주입법이냐, 지속적 주입법이냐, 주기적 주입법이냐, 이거를 구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맥영양법에서 정맥영양기간이 2주 이내면 말초정맥영양, 정맥영양기간이 2주 이상이면 중심정맥영양으로 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아래에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제급식 증후군 보시면 리피딩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그 영양불량이었던 사람한테 영양급식을 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상이 초래되는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바로 세포내 당질 대사를 위해서 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칼륨, 인, 마그네슘이 급격하게 세포내로 이동하면서 혈액 내에 부족되면서 심장에 특히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량으로 조금씩 주면서 조금씩 적응을 시켜주는 거, 그다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수분, 혈당, 전해질 농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라.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자, 뒷페이지 보시면은 식품 교환 분표, 오늘 계산 문제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공유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저지방 우유군, 과일군 정리해 놨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써놓은 이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 건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 해당이 되는 거. 그다음 밑에 과일군 보시면은 배 주스나 포도 주스 같은 경우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80ml 해당이 되는 5분의 2컵만으로도 1교환 단위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그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는 100ml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제 2분의 1컵 정도가 1교환 단위가 된다. 그래서 미리수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식사 구성 안에 하고 구별, 식품 구성 자전거 이런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당질하고 당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당질이에요. 탄수화물은 당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탄수화물을 구별할 때 1개짜리 단당, 2개짜리 2당, 3개에서 10개짜리 소당류.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2당도 소당류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수십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당류, 2당류, 소당류, 다당류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것들 마찬가지로 소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단맛을 내요. 그래서 단당에 해당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 그 다음에 뭐 글루코즈, 그 다음에 프락토즈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거나 2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혀에 닿았을 때 바로 우리 점막에서 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얘네를 바로 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당류. 그러니까 당질하고 당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당류의 섭취, 그러니까 너무 달게 먹는 것들. 총 당류는 전체 에너지.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55에서 65%. 그리고 당류의 경우에는 10에서 20%. 그리고 첨가당이 해당이 되는 것은 첨가당은 조리시, 제조 가공시 들어가는 첨가당은 10% 이내로 해라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식품교환표 맨 처음에 채소군, 우유군, 과일군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곡류군 들어가고 어육류군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지방군 들어간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아셨죠? 이런 내용들로 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자, 기출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산수 계산이요. 산수. 수학이죠. 그냥 계산하기.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다음은 자, 여러분들 책이 깨끗한데 오늘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예습을 안 해오신 거죠? 밥을 드셨나요? 점심 때? 밥을 안 먹고 풀으셔야 되는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숙제 검사할 거예요.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13세. 이 문제는 2013년 문제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현미밥에서,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목측량, 얘가 어느 군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백미 60, 현미 15 해당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백미 60이면은 얘가 쌀의 경우에 몇 그램이 1교환 단위예요? 30이죠. 그러니까 아, 얘는 공유 2교환 단위구나. 그죠? 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미든 백미든 보리든 종류는 불문이었죠. 그리고 현미가 15g이니까 얘는 공유군 몇 교환 단위예요? 15니까 0.5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고기 묵국 메뉴에서 사태예요. 그럼 사태는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중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저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지방 어육류고 40g이면은 몇 교환 단위일까요? 1이에요. 1.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에 35잖아요. 대부분의 채소들이 다 채소들이 몇이에요? 70이죠. 35면 0.5. 자, 참기름 5면 뭐예요? 지방군 1, 지방군 1. 그 다음에 감자 소세지 조림에서 감자 140g 중간짜리 하나면 어느 군으로 들어가요? 공유군 몇 교환 단위? 1교환 단위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고구마나 옥수수의 경우에는 몇 g이 1교환 단위일까요? 70g이에요. 2분의 1개. 70g 1교환 단위. 그 다음에 프랑크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자, 햄은 중지방 어육류지만 소세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고지방 어육류로 들어가요. 41, 1교환 단위. 당근 35니까 채소군 0.5.
자, 콩나물 35면 뭐예요? 채소군 0.5, 참기름 5면 지방군 1, 배추김치 50이면 채소군 1,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200ml 한 컵이니까 저지방 오육류군 1, 그 다음에 사과 80이면은 과일군 1. 이거를 한 개씩을 다 계산하려면은 날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묶어버리는 게 편해요. 이 지금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경우에서는 곡류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육류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소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지방 어육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일군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더해버리세요. 한꺼번에 차라리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곡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다 지우세요. 한 개씩. 백미, 현미, 감자가 곡류죠. 근데 다 더하면 곡류 몇이에요? 그렇죠. 곡류는 3.5 교환 단위. 그 다음에 어육류는 저지방 어육류가 있었고 고지방 어육류가 있었죠. 자, 저지방 어육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 몇? 1. 고지방 어육류가 1. 그 다음에 채소군 봐보세요. 채소군에서 아까 위에서부터 무, 그 다음에 당근, 콩나물, 배추김치. 이거 그러니까 무 0.5, 당근 0.5, 콩나물 0.5, 김치 1 하면 얼마예요? 0.5, 0.5, 0.5, 1이니까 2.5가 되겠죠. 2.5. 지방군은 참기름 두 번 들어갔죠. 그럼 몇? 2.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에 저지방 우유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1. 과일군 사과 3분의 1개니까 1. 얘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봐버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당질, 단백질, 지방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 그 다음에 2에다가 곱하기 3.5를 하면 되는 거죠. 곱하시게 되면은 80.5, 그 다음에 7이 돼요. 7. 그 다음에 봐보세요. 어육류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88 되는 거고요. 지방군이 저지방 어육류군은 258로 바뀌는 거죠. 2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채소군 탄수화물 당질 3, 단백질 2에다가 2.5로 곱하는 거죠. 2.5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7.5,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방군 해당이 되는 거에 5에 곱하기 2 하니까 10, 그 다음에 저지방 어육류군 16, 2, 그 다음에 과일군 1교환 단위니까 12. 자,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시게 되면은 바로 탄수화물, 당질에 해당이 되는 거에 해당이 되는 당질은 110g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이거 다 더하시게 되면은 34g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은 12니까 22g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가나다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었는데 자 보시면 들어갈 거를 넣으셔야 되겠죠. 숫자를. 뭐 어육류군 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가는 어육류군 어떻든 저지방 1, 고지방 1 들어가니까 2. 채소군 나에는 몇 단위가 들어간다? 2.5.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량 아래 내려와서 당질 110, 단백질 34, 지방 부분에 몇 그램? 22g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표를 보면서 바로 식품 교환표를 적용을 하시려면은 얘가 어느 군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목측량을 보고 그 목측량이 1인지 0.5인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찾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응용을 한 문제인데, 자, 소화성 궤양. 자, 포인트 궤양이에요.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하루 1600kcal, 1600칼로리는 큰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연식이라는 포인트, 궤양 환자에게 연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아침 식사 교환 단위수 배분표에 따라서 계획된 식단에 맞게 제시된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 양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먼저 곡류군은 2교환 단위, 저지방이 2라는 게 특징이에요.
채소군 1, 지방군 1, 그 다음에 과일군 1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메뉴를 볼게요, 여러분들. 메뉴에서 기억에 닭죽이 있고 또 하나 니은 메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애호박 나물이 들어갈 거고 리을에 과일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먼저 재료를 볼게요. 재료를 봤을 때 먼저 작성 방법 볼까요? 보시면은 기억, 닭죽에 들어갈 쌀의 종류와 양, 그 다음에 닭가슴살의 양을 제시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어육류군 하나를, 그러니까 저지방 어육류군을 분리를 할 건가 봐요. 두 개로 메뉴를. 니은에 들어갈 어육류군을 선택을 하고 그 양을 제시하시오 라고 했고요. 디귿, 애호박의 양과 그 다음에 참기름의 양을 제시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리을에 들어갈 과일군을 선택하고 그 양을 제시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닭죽에 들어갈 쌀의 종류를 했잖아요. 백미, 현미 중에서 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백미를 선택하라는 얘기겠죠. 왜? 이유는 뭐예요? 연식, 식단이니까. 현미, 섬유질 때문에 연식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백미가 들어갈 것이고요. 자, 몇 g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60g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나머지 거에서 지금 06은 이교환단위 맞출 게 없잖아요. 맞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30g, 30g이 일교환단위니까 이교환단위에 해당이 되는 60g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저지방 어육류군을 닭죽 하나하고 그 다음 찜 메뉴로 해서 나눌 거예요. 나눴을 때 그럼 닭가슴살 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기, 고등어, 닭가슴살, 두부, 소고기 등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지방 어육류군에 해당이 되는 메뉴를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조기하고 닭가슴살로 가야 되겠죠. 그럼 닭죽에 닭가슴살을 넣겠죠. 그럼 닭가슴살은 몇 g이 들어가야 될까요? 40g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메뉴 어육류군을 선택하고 그 양을 제시할 거 그랬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저지방 아까 이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조기. 그럼 조기가 찜이 될 거고 조기의 경우에는 몇 g이 일교환단일까요? 그렇죠. 50g. 육류는 40g이 일교환단이고요. 어류는 50g 일교환단이에요. 50g. 그러니까 조기 50이 될 거고요. 조기 찜. 자, 그 다음 채소군 일교환단이잖아요. 호박의 양과 참기름의 양을 제시할 거 그랬는데 호박 일교환단위, 지방분 일교환단위 그랬으니까 호박은 몇 g 들어가야 돼요? 70g. 참기름은 몇 g 들어가야 될까요? 5g, 1티스푼 들어가야 되겠죠. 일교환단위니까. 그 다음에 자, 리을에 들어갈 과일을 선택하고 그 양을 제시할 것 그랬잖아요. 자,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바나나. 이유는? 그렇죠. pH 때문에 그래요. 산도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아까 궤양 환자하고 연식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우리가 그 위염 이런 환자들한테 있어서 무자극성 시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산도가 강한 과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신맛 강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오렌지, 감귤류 해당이 되는 거하고 토마토 해당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의 경우에는 pH가 3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을 때 약간 새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궤양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pH 한 6 정도? 이래서 이것들보다 산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 멜론, 복숭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잘 익은 걸로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바나나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교환표 문제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됐죠? 그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식사 처방이 주어진다. 성인 환자의 연식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서술해봐라 라고 했어요. 연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유동식, 그 다음에 전유동식, 연식, 경식, 상식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연식은 죽식이에요. 죽식에 해당이 되는 식단에서 자,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주로 이용한다. 아까 찜요리 이란 것들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통 성인의 경우에 성인 남자, 성인 여자인 경우에 성인 기준에서 우리가 19에서 29세 이런 식으로 기준을 봤었을 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활동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추정량으로 보겠지만 남자는 보통 어느 정도를 봐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2600이에요. 여자는 2000이에요. 그래서 2600에서 2000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식단으로 줬었을 때 2000에서 2400kcal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충분히 주는 식단이에요. 이거는 적절하게 잘 주는 거고요. 이거보다 낮아지게 되면 저열량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높아져서 뭐 3000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고열량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준은 2000에서 2400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에서 2400. 자, 그랬을 때 연식의 경우에는 보통 칼로리가 몇일까요? 죽식의 경우에는 1600에서 1800 사이예요. 그러니까 1600에서 1800, 평균 한 170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1600에서 1800kcal니까 상대적으로 열량은 어때요? 낮죠. 열량은 낮아요. 열량은 낮지만 대신 비타민 부기질은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권장 섭취량에. 얘까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열량은 부족하지만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은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열량 자체는 부족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C 권장 섭취량 100mg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보충 없이도 식단으로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열량만 묽기 때문에 수분 때문에 조금 부족한 거. 보통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게 처방하는 식사이고요. 식사의 구성은 상식과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상식과 구성에 있어서 상식과 차이가 없다라는 뜻은 당질, 단백질, 지방의 비율에 있어서 우리가 60%, 20%, 20% 이 비율을 맞춰주잖아요. 이 비율상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량은 부족하지만은 탄단지의 비율은 맞춰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식의 영양 기준량으로 보통 1700칼로리 정도다. 맞죠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 1, 3, 4, 5번은 맞고 2번이 틀린 거예요. 문제 뜻, 비타민 무기질은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2011년 문제. 식품 교환표를 이용한 식단 작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했죠. 자, 열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지방, 단백질만으로 결정한다. 누가 빠졌어요? 당질이 빠졌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보통 열량은 당질, 단백질, 지방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각 식품군별 일일 식품교환 단위수를 결정하는 거고요. 식품교환군 목록에서 식품을 선택해서 식단을 작성하고요. 보통 3회 정규 식사와 한 끼 정도의 간식으로 배분을 하고요. 대상자의 연령, 성별, 활동량, 현재 체중, 질병의 종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일일 필요량 값을 산정한다. 나머지 건 다 맞아요. 그래서 1번에 해당이 되는 것, 열량을 구성하는 것은 당질, 단백질, 지방이다 라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이건 저도 이때 당시에 2010년도 이게 문제였었고요. 이때 이런 계산 문제가 그해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푸는데 정확하게 푸는데 저도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수학 계산하는 능력이, 근데 계산기 우리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숫자들이 다 맞아야 돼요. 전부 다. 맞아야 되는데 이거 푸는데 제가 10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한번. 1일 에너지 필요량이 2100kcal인 25세 여성의 아침 식단을 A와 B에서 선택할 경우에 각각 가로 안에 오른 수치를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그 A 식단, B 식단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분류를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옆으로 하나하나 봐버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에 지금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그냥 하나하나 쓰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옆에 칸으로 해서 자, 당질, 단백질, 지질, 열량. 얘는 열량까지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A 식단에서 토스트, 달걀, 반숙, 햄구이, 우유, 바나나 그랬잖아요. 식빵 70g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식빵, 빵의 경우엔 몇 g이 일규한 단위예요? 35g이 일규한 단위잖아요. 그럼 70g이면 뭐예요? 06은 이규한 단위죠. 그러면은 23, 2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46, 4, 200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버터 같은 경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방분으로 가겠죠. 그럼 5g이면은 몇 교환 단위예요? 1교환 단위. 그러니까 지방 5, 45. 그 다음에 달걀 55g 하나 그랬잖아요. 달걀은 어디로 들어가요? 중지방 오육류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8, 5, 75 맞죠? 8, 5, 75. 그 다음에 밑에 햄 구이죠. 40g이면 40g은 몇 교환 단위예요? 1교환. 자, 햄은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중지방이에요, 햄은. 햄은 중지방으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8, 5, 75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우유 같은 경우에 저지방 우유란 말이 없었죠. 한 컵이니까 그냥 우유군 1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16, 7, 125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바나나 50g 어디로 들어가요? 과일군의 50g 2분의 1개는 뭘로 들어갈까요? 1교환 단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2, 50. 자, 이게 이제 A식단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식단 쭉 계산하고 당, 단백질, 지방, 열량. 자, B식단 갑니다. B식단 가면은 먼저 보리밥에서 210g 한 공기 그랬잖아요. 밥 70g이 1교환 단위니까 210g이면 몇 교환 단위? 3교환 단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숫자가 69, 23 곱하기 2에다가 3배를 한 거예요. 열량은 300. 그러니까 숫자를 교환 단위별로 이거를 다 숫자를 알고 있어야지 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고기 묵국에서 사태 20g이잖아요. 20g이면 어디로 들어가요? 저지방 오육류고 20g이니까 0.5겠죠. 그러니까 8, 2, 50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4, 1,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에 35g이니까 채소군이죠. 채소군 0.5니까 1.5, 1,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 70g 1교환 단위니까 3, 2, 20이 될 거고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 지방군 5, 45. 그 다음에 달걀 중지방 오육류군에 해당이 되니까 8, 5, 75. 그 다음에 배추김치 50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 2, 20으로 가겠죠. 사과 12. 자, 이렇게 다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여기 전체가 68, 그 다음에 여기가 26, 22, 570, 그 다음에 여기는 88.5, 그 다음에 23, 11, 545. 자, 이게 다 나와야지 밑에 있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전체가 다 이렇게 계산이 다 돼야 돼요. 자, 기억 문제 볼게요. 기억 보시면은 지방 함량 물어봤죠. 자, A는 몇이에요? 22, B는 11. 그러니까 A가 B보다 몇 g이 더 많은 거예요? 11g 더 많은 거고요. 단백질 함량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A가 몇이에요? 26. B가 23. 그래서 몇 g이 더 많아요? 3g이 더 많다. 그 다음에 당질 함량은 A가 몇이에요? 68. B가 88.5. 그러니까 더 적다 그랬죠. A가 B보다 몇 g 더 적다? 20.5g 더 적다라고 했고요. 또 리을에 또 함정이 있어요. 자, A의 단백질 함량은 이거 보세요. A의 단백질 함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 26g인데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몇 %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 문제 봐보세요. 25세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권장 섭취량이 남자는 몇이에요? 남자는 65g. 여자는 몇 g일까요? 55g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또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 55g 중에서 26g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알아야지 풀겠죠.
25세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55g, 26g 곱하기 퍼센트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100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47%가 나와요. 47%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B의 전체 에너지에 대한 당질 에너지 비율은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에너지도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게 B 식단에 있어서 전체 칼로리가 545칼로리인데 당질이 88.5g이잖아요. 그럼 88.5g인데 얘가 칼로리가 되면 몇이 될까요? 몇을 곱해야 돼요? 1g에 4를 곱해야 되는 거고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엄청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숫자 하나가 잘못돼도 안 되고, 이거 전체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집중해서 푸는데 딱 1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시험 시간에서 10분 소모해버리면 엄청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오늘부터 구구단을 다시 외우세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65%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0년도 문제였었고요. 자, 6번 문제까지만 할게요. 잠깐 보시면은, 다음은, 자, 땡땡중학교 영양교사가 2학년 여학생. 이거는 한번 이제 이론 때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2008년도 맨 처음 시행됐던 문제에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봐볼게요. 키 160, 현재 체중 70, 표준 체중 기억, 비만도 약 30%, 그 다음에 목표체, 보통 이제 우리가 30% 넘어갈 때, 남자는 25%가 넘어갈 때 비만, 여자는 30%가 넘어갈 때 비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표 체중은 64kg로 잡았어요. 자, 1일 목표 에너지, 니은 칼로리, 영양소 배분 비율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60, 20, 20으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식품 교환 단위로 나눌 건데, 맨 처음에 채소군, 과일군, 우유군을 먼저 선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소군을 6, 우유군을 1, 과일군을 1을 먹기로 먼저 결정을 해준 거예요. 자, 이걸 결정을 해놓고 나서 자, 쭉 이제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기억 표준 체중을 불혹합법으로 구하시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불혹합법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에서 키 160cm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말 그대로 160cm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부터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키 빼기 100 곱하기 0.9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60부터 해당이 돼. 이상, 이하 이거는 미만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60 빼기 100 곱하기 0.9가 들어갔으니까 60 곱하기 0.9니까 54kg을 표준 체중으로 잡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한꺼번에 지금 70에서 54로 16kg를 빼기가 어려워요. 자, 이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일단 목표 체중을 64로 정해줬어요. 64로 정해주고 목표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단 목표 에너지는 목표 체중 kg당 25로 한다라고 해서 그냥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64kg을 알려줬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5를 곱해라 이 말이에요. 25를 곱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1600이 나오겠죠. 1600칼로리.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1600kcal로 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이 16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60%, 20%, 20%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퍼센트니까 100분의 60이니까 0.6, 100분의 20, 100분의 20이에요. 그러면은 1600에 0.6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960, 1600에 0점이면 320, 1600에 0점이면 320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텐데, 자, 그 다음을 정할 때, 각각 정할 때,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단백질 1g당 4칼로리, 지방 1g당 9칼로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람수로 환산이 바뀌게 되겠죠. 그람수로 바뀌게 되면은 탄수화물은 240g, 단백질은 80g, 지방은 몇 g이 나와야 돼요? 이거 나누게 되면은 36g이 나올 거예요. 36g.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까지 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해진 걸 봐보세요. 여러분들 밑에 그 칸에다가 채우세요. 채소군을 먼저 이제 육교환 단위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채소군 6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 당질, 단백질, 지방에서 채소 6, 그 다음에 우유 1, 그 다음에 과일이 2인가요? 과일 2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3, 2에다가 들어가니까 18, 12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 일반 우유죠. 그러니까 16, 7이 들어갈 것이고요. 과일군은 12의 2배니까 24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은 세 가지를 통해서 먼저 52g, 18g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봐요. 탄수화물 함량을 이제 공유군을 정할 건데 그 식품교환군표에서 탄수화물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갖고 있는 거에가 채소군이 있고 우유군이 있고 과일군이 있고 그 밖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공유군이죠. 그래서 그 다음 공유군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애초에 탄수화물로 먹기로 했던 양이 몇 g이었어요? 240g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공유군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으려고 했던 탄수화물 함량이 240g이었었는데 채소, 우유, 과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모두 몇 g이에요? 지금 세 가지가 52g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188이 되는 건데 이거를 공유군으로 채우면 돼요. 188g을 채우면 되는데 그러면은 나눌 때 나누기 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23을 해야 되죠. 공유군의 일교환 단위에 당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 23g이니까 남아있는 것을 2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단위가 몇 단위가 나와요? 8단위가 나와요. 8교환 단위. 그래서 공유군은 이제 8로 끝난 거예요. 공유군은 8로 끝났어요. 그럼 탄수화물 부분은 더 이상 이제 개입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봐봐요. 그러면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채소, 우유, 과일, 공유 정해졌고 어육류군하고 지방군이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근데 자,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 18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단백질 부분의 18에다가 공유군이 8단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몇이 늘어났어요? 16g이 늘어났어요. 그죠? 8이 16이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육류군을 결정 지을 건데 아까 단백질 몇 g 먹겠다 그랬어요? 80g이었죠. 80 빼기 채소하고 우유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18, 그 다음에 공유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늘어났던 16, 이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소, 우유, 이거는 공유.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46이 남는 거고요. 자, 보세요. 나누기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상관없이 단백질은 모두 몇 g이에요? 8g, 8. 그러니까 이거 나누게 되면은 얼마가 돼요? 6교환 단위가 되겠죠. 반올림에서 6교환 단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건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을 시켜서 내가 뭐 이제 저지방이, 중지방이, 고지방 2로 간다. 뭐 내지는 저지방 3, 중지방 3으로만 가겠다. 뭐 이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서 나온 지방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전체 아까 36g 먹으려고 했던 거에서 7g 빼고 내가 어육류군을 뭘 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량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은 기억자리 표준 체중을 브로카법으로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54kg. 아까 목표 에너지는 목표 64kg에다 곱하기 25 했으니까 1600. 디귿자리에 영양소 배분 비율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배분량은 몇 그램? 240g. 자, 위 영양소 배분에 따라서 일일 식단을 작성하고 채소군 6, 우유군 1, 과일군 2로 배분한다면 공유군과 어육류군 그냥 중지방 정도로만 보자라고 했어요. 각각 몇 단위가 되는지 보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그냥 반올림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공유군의 경우에는 188 나온 거에서 나누기 23으로 해서 8.17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올림할 게 없으니까 8이 된 거고 어육류군은 5.75 그러니까 46 나누기 8은 5.75인데 반올림을 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6단위가 된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자, 6번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고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